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BJF와 한국물가정보의 3라운드 상경기입니다. 자, 앞서 한국물가정보 신민준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가 팀 내에서 각각 지금 3연승으로 팀 승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 주역들이었죠. 네. 자, 5국 속기대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정보 퓨처스리거 안정기 선수, BJF 삼지명 김승재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BJF 입장에서는 남은 세 판 모두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한 판 한 판의 그 절실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미 알고 입장을 했고요. 자, 4국 속기대국입니다. 박영훈, 강동윤 선수가 만났어요. 이제 24번째 만남. 사실 그동안 11대 12 정말 상대 전적은 비슷한데 네,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 아픈 패배가 많았어요. 특히 LG배 결승전은 좀 두고두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고요. 네. 99년도에 입단을 하면서 올해 20년 차, 프로생활 20년 차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 2라운드 백홍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자, 강동윤 선수 2002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2라운드에 이지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네요. 강동윤 선수가 오랜만에 주장에서 이지명으로 밀려났어요. 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을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바뀌어서 조금 더 이악 물고 두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주장을 맡다 보면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많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좀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두 선수의 가장 큰 매치는 빅매치는 사실 20회 LG배였죠. 2016년 2월에 펼쳐진 결승 무대였는데 네. 그때 강동윤 선수가 2대 1로 승리를 거뒀고 사실 그전에는 2013년 4월에 펼쳐진 원익배 결승에서 그때 역시 강동윤 선수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두 번의 결승 매치에서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거뒀으니까 네. 사실은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 아픈 패배가 더 많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상대 전적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동윤 선수가 12대 11로 앞서 나가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두 선수가 함께 을조 리그 이번에 참가를 했었어요. 거기서 또 만나서 마지막 대국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뭐 두 선수 모두 준수한 성적, 6승 2패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왔고요. 워낙 이제 설현 선수 그리고 윤찬희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쳐서 좀 빛이 안 날 수도 있었지만 뭐 6승 2패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온 것이죠. 근데 사실 우상기에서 좀 재미난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백이 이제 걸치고 한 칸 띄고요. 네. 들여다보는 진행은 종종 나와요. 흙이 이어준다면 이제 날일자로 달려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걸치고 한 칸 띄고 붙이자 강동윤 선수가 여기 붙였어요. 네, 그래서 젖히고 나와서 이제 끊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또 밀어서 또 강하게 받아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형태는 처음 봅니다. 예. 일단 이곳을 끊고 나서 늘 때 이곳을 느는 진행이 예상이 되거든요. 잡을 수는 없는 것이 이렇게 는다면 여기 끊는 것과 막는 것이 맛보기가 돼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거나 네. 뭐 이렇게 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딘가 한쪽으로 잡아야 되네요. 네, 이 한 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백도 이제 이 자리를 밀어가는 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방금 그려본 대로라면
실리는 흙이 백인 대신에 두텀을 쌓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뒤에 실리 그리고 이 변의 실리까지 흙의 실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에 백은 이쪽 머리를 두들기면서 네. 상변에 좋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흙이 단수를요. 아까 그 끊는 진행으로 됐을 때 네, 이거 나가고요. 백은 뭐 두 가지예요. 예, 넣는 것 이쪽 넣는 거 두 가지고 단수를 이쪽으로 쳐볼까요, 그러면요? 아예 반대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이렇게요.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넣는다면 이제 이어야 되죠. 네, 있고요. 막는 것이 선수고 막는다면 한 점을 잡고요. 이렇게 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글쎄 얼핏 보더라도 패가 나거나 뭐 빅이 나거나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렇게 두고 네. 막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올라가서 오히려 백이 잡히고요. 이렇게 뒤를 막고 두는군요. 넘어간다면 이제 한 점 내고 치중을 치중을 간다면 가면? 이렇게 끊어내서 이거는 이제 패 형태 이렇게 넘어야죠. 패 형태가 나옵니다. 네. 찝고 따내서요. 들어갈 수가 없죠. 초반 패가 나온다면 또 배석을 봐야겠습니다. 강동윤 선수 어디로 단수를 칠까요? 셋 중에 하나거든요. 네, 셋 중에 하나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쪽. 네, 좀 웃으시는 것 같은데. 들켰나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나요? 근데 그 세 번째를 둘까봐 좀 네. 겁이 납니다. 강동윤 선수 세 번째로 세 번째 가네요. 참 조심스럽게 놓는데, 좀 겁이 났는데. 네. 아까 웃으셨거든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웃음이 나네요. 아니 어떻게 거기 잡죠? 늘면 수가 나는데요. 혹시? 응? 이렇게? 단수 치면요? 이게 있네요 지금. 따낼 때 여길 쳐버려서. 이 작전이 그럴 듯해 보이네요. 네. 이거 백이 패줘도 흑이 패줘도 큰 타격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이어서 해소라면 일단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있는 거는 아니군요. 네, 있는 게 아니라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웃을 때가 아니었네요. 음. 잡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점은 요속이긴 해요. 왜냐면 이 두 점과 석점을 끊고 있는 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돌을 버릴 수 있다는 그 발상만 한다면 흑도 양쪽을 두는 느낌이 들어서 네. 뭐 해볼만해 보입니다 지금. 뭐 박영원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 불패 아니냐. 사실 이 패는 서로 간에 아주 큰 부담까지는 아니에요. 흑이 이기더라도 백은 그래도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전체가 잡히진 않습니다. 백이 이기더라도 흑돌은 좀 가벼운 느낌이라서 네. 물론 이제 패싸움은 진행은 하겠지만 뭐 만패불청하거나 뭐 그런 패는 아니에요. 여기서가 어렵네요. 아마 악수패는 쓰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자체로 둘 수 있는 그런 패감을 사용할 거고요. 백도 웬만하면 받아줄 겁니다. 늘어서 받아주는 게 보통일까요? 뭐 넣는다면 보통이고요. 어느 한쪽으로 넣는다면 보통이고 좀 강하게 둔다면 젖혀서 젖힐 때 뭐 호구를 친다든지 뭐 이런 저항도 있고요. 어차피 이 패 결말은 흑이 따내고 백이 뭐 꼬부려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최선을 연구를 해야 되죠. 패와 상관없이요.
오, 아예 그쪽인가요? 그렇게요. 있는 것은 분명히 좀 느려 보이지만 지금의 저침은 그 백이 다음이 좋아요. 다음에 이렇게 딱 여기 쳐서 잡으면은 그래도 큰 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둔 것이고 그 교환 자체가 좀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체만으로도 득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원래는 흙이 따내고 확실하게 따내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패 모양이니까 이 교환은 백 쪽에서 조금 득을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백이 더 가벼워졌겠어요? 네, 지금은 이어서 진행하진 않겠죠? 설마? 아래 받아줘야 되지 네, 않을까요? 여기도 상당히 큰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를 젖힌당하는 것은 백 입장에서는 30초. 허락하면 안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아래쪽을 받아둡니다. 자, 우상에서 새로운 변화의 형태가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이 형태에 대해서 AI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흙 쪽이네요. 네. 보다 이제 흙이 좀 활발한 느낌이 있고 백 쪽이 좀 뭉쳤다. 사실 AI의 그 승률이라든지 참고도 그런 것들을 본다면 뭉치는 것에 대한 좀 비판이 많아요. 안 좋게 네, 보는군요. 뭔가 돌이 뭉치면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들이 대부분 좀 유연하고 활발하고 그런 바둑을 두려는 그런 좀 패러다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박영호 선수,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AI의 그런 영향을 그렇게까지 많이 받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좀 사용은 하는데 그래도 본인의 그 철학이 좀 뚜렷한 바둑이라서 참고만 할 뿐 뭐 맹목적인 맹신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흙도 뭔가 때리고 싶은 생각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이어준다면 벌려서 이건 흙이 불만이 없거든요. 그냥 벌리네요. 네, 그만큼 이 벌리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아예 이쪽을 생략을 하고 이제 벌려두었고 백은 나중에 글쎄 있는 것보다 오히려 패를 걸어가서 좀 더 판을 키우는 것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웬만하면 있는 선택은 안 할 겁니다. 이제 네, 좌상 정리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네. 끊는 약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섯,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거기를요? 두텁게. 정말 두텁게 둡니다. 이제 그 수의 의미는 글쎄 여기를 날일자를 선수로 맞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만큼 있기 싫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날일자가 왔을 때 흙이 때린다면 이 전체 사활이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날일자를 당하고 있게 된다면 네. 이 자체로 당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근데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백은 더 뭉쳤어요. 넷, 다섯, 여섯. 그렇죠. 끊어가겠죠. 네, 박경호 선수는 네. 이제 좌상계 쪽에 이제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일단 그쪽에 대한 타개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자, 진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둑은 6대 4고요. 네, 그만큼 흙의 포석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자, 그동안의 12대 11 아주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셋, 박영훈, 강동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설레는 선수들인데요. 네, 한국 바둑의 이제 선두주자면서 뭐 세계 타이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특히 또 박영호 선수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 박영훈 선수 살이 정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저보다 좀 윗길이었는데 윗길이요? 아, 무게가요? 네. 네.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몸무게 물어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언제 그렇게 빠진 거야 물어보니까 이제 야식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항상 이제 야식을 먹으면서 그게 하루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식을 끊었더니 그냥 절로 빠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0초. 이번에 중국 가서 둘, 입에 좀 맞지 않았나 봐요. 넷,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음식적으로. 중국 음식이요. 여덟, 아홉, 또 어제 재미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박영원 선수가 어렸을 때 별명이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가 먹신이었어요. 어린 왕자만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먹신이라는 별명이 있었군요. 어린 왕자는 이제 공식적인 별명이라면 이제 먹신은 이제 또래 사이에서 지어준 이름인데 요즘 먹방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 먹방이 있었으면 아마 박영원 선수가 거의 뭐 탑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식가군요. 네, 대식가입니다. 쉬지 않고 먹을 때였고요. 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셋, 자기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신체 능력이 딴 건 모르겠지만 그 소화 기능만큼은 누구에게도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소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아까 BGF 검토실에 가니까 고기 냄새가 아, 굉장하더라고요. 회식 자리를 이끄는 이제 리더입니다. 어딜 먹을지 뭘 먹을지. 자, 이제 좌상에서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흐름인 건가요? 네, 지금 30초. 하나, 사실 이수로는 이렇게 뛴다면 네. 보통이었어요. 다섯, 근데 지금 여섯, 조금 더 욕심을 부렸고 아홉, 밀어주면 그때 딱 제격이거든요. 뛰려고 했는데 그것을 눈치 못 챌 강등훈 선수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이쪽을 두면서 좀 모양 사납게 연결을 시켜내고 있고요. 이제는 흙이 이쪽을 짚어가는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어깨까지 짚을 수가 있군요. 네. 그러면은 백이 석점을 30초. 하나, 움직일 수가 있는 건가요? 셋, 그래서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다섯, 점은 여섯, 너무 커서 잡히면은 뭐 집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요. 네. 살려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살려야 되고 늘 살리면서 그래도 호시탐탐 이 부침의 그 반격을 노릴 수 있으니까 때, 예. 뭐 그런 진행으로 가야죠. 사실 흑도 이런 수를 두기 전에 하나 걸쳐 두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었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도 받는다면 씌우는 것이 아프니까 셋, 받는다면 그때 이제 이렇게 두고 여섯, 씌워가는 진행을 했더라면 진로가 좀 방해가 되죠. 이돌로 인해서. 열.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뭐 강등훈 선수는 지금의 수준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백도 도망갈 길은 분명히 있어요. 뭐 좌상 수순이 진행이 되면서 이 AI의 승부 예측도 많이 좁혀졌고요. 네, 뭐 특히 이제 초반 같은 30초. 경우에는 하나, 둘, 사실 그 승률 이제 그래프가요. 다섯, 물론 조금은 작용하겠지만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네. 수가 됩니까? 이거를 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늘어두는 것이 보통인데 네. 이 교환이 있으니까 붙여 나오더라도 이렇게 붙이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보통 이제 찝고 나서 넣는다면 이제 끊으면 바로 잡힌 형태가 된다면 흙이 둘 수가 없는 진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끊는 수를 그냥 막아서 네. 이렇게 한다면 버리는 진행이 되겠네요. 단수를 치고 늘어서 네,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그 석점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런 대가 없이 버리면은 백이 재미가 없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이쪽에 대한 돌들이 이제 생겼으니까요. 예. 여기서 어떻게 받을지도 좀 애매해요. 이렇게 띄어서 받는다면 이쪽이 선수고 하나, 둘, 셋,
이쪽으로 받는다면 나중에 붙임을 좀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아예 손 빼나요? 이렇게만 해두는군요. 먼저 좀 물어보는 의미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손을 빼네요. 나중에 흙이 늘게 되면 너무 이상적인데요. 지금 바로 가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바로 가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박영 선수는 여기 날짜가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라서 는다면 이쪽을 차지하면서 30초. 이쪽 돌을 물고 또 이쪽 간격이 넓으니까 네, 침투를 노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여덟, 조금 떨리죠, 그래서. 네. 길을 받아둡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흙이 지켰지만 들어갈 거예요. 이거 들어가서 이쪽에 초반에 좀 길을 많이 모았잖아요. 좀 뭉쳤지만 그래도 두텁게 두었기 때문에 그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허무하게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지켜지면은 하나, 둘, 백이 뭐 낙이 없어요, 바둑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아까운 건 아닐까요?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요. 네. 선수가 되는지가 의문이에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저 안 받을 수 있죠? 여기 따내면은 그래서 탄력이 생기는 모양이라 여기 늘어버리거나 아니면 여기 지켜도 지금 이쪽이 불안한 게 아니라 여기가 오히려 더 불안했었거든요. 네. 둘, 셋, 넷, 물론 이제 반대로 밀리는 게 좀 아프다고 여섯, 느꼈을 수도 일곱, 있는데 여덟, 약간 좀 아홉, 한가한 느낌이 예. 듭니다. 네, 강동현 선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두었고요. 뭔가 좀 박영 선수 오늘 바둑이 너무 느려요, 지금. 애초에 이 두텁게 둔 것을 그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쪽에 대한 전투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놓쳤고요. 여기 이제 투자했는데 상변에 다음에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다면 딱 바둑을 보실 때 여기 백돌들이 엄청 많이 뭉쳐 있는데 뭐 집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잡는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흙은 언제든지 따내는 탄력이 있어서 글쎄요, 이게 30초. 흔히 말해서 이제 투자 실패의 느낌이 들거든요. 셋, 투자는 많이 했지만 다섯, 여섯, 효율이 전혀 없는 일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백이 좀 발이 느리면서 이 AI 승부 예측에서는 강동윤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BGF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자, 한국물가정보 강동윤, BGF 박영훈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초읽기는 한 번씩 사용한 상황이고요. 30초. 네. 5화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셋, 띄고요. 넷, 날짜로 두자 여섯, 하나 찔러두고 이제 여덟, 끝낸 것이 아니라 이쪽 가르는 선택을 4번 했습니다. 남았습니다. 그 찔러둔 교환은 왜 시켜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오히려 백에게 찔리고요. 이곳을 막히는 걸 당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돌은 이제 없는 돌이고요. 네. 그럼 패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젖히고 들어가는 게 꽤 강력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흙이 굴복을 해야 된다면은 끊겨서 말이 안 되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교환을 시킨 것이고요. 넷, 다섯, 백도 여기 지금 당장 뚫어가긴 힘듭니다. 네. 네, 붙여서 옹수를 해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구해서 좀
주변을 안정시키겠다. 이제 강등현 선수는 그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박영 선수가 이쪽 교환을 안 해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여기 패 들어갈 생각도 있어 보여요. 팩감으로 아껴두는 건가요? 네, 여기를 팩감으로 쓸 생각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 들어가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30초. 하나, 다만 이제 선수 뽑기가 넷, 다섯, 여섯, 지금 패 들어가는 거는 흑도 여기 팩감이 나오잖아요. 아홉, 그래서 이 타이밍이 좀 애매해요. 패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과연 잘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 손을 돌리기에는 뭔가 지금 바로 가나요? 이런 자리가 아팠던 건가요? 글쎄요. 지금 강동현 선수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젖혔다는 것은 네. 나가겠다는 뜻인데 여기 뛰는 게 지금 강력해요. 이 리스크를 안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건데 여기 찌르는 약점이 또 있잖아요. 30초. 하나, 둘, 셋, 싸움은 어렵나요? 다섯, 그래서 여섯, 입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 단수도 아프고 여기 뛰는 약점도 있고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네. 있었는데 박영 선수는 먼저 이쪽을 하지 않고 여기부터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꿔치기가 된다면 뭐 만족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흑이 여기서 뭔가를 둔다면 자체로도 이득이고 향후 이쪽 전투에서도 분명히 작용을 한단 말이죠. 30초. 하나, 둘, 얼추 크기는 셋, 비슷해 보이는데요. 바꿔치기 다섯. 하지 않을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위로 밀려다가 그냥 이었어요. 이은수가 더 강수일 것 같거든요. 네, 더 강수인데 맛이 나쁜 수예요. 또 이게 아직 끊어서 두는 게 아직 반격이 남아 있거든요. 형태가 네. 축이 안 되잖아요. 지금 축이 안 되죠. 여기 늘어야 되거든요. 밀리면은 물론 흙이 어찌어찌 잡을 수는 있어도 머리 맞고 바깥에서 활용당하면은 셋, 흔히 말해서 남는 게 없을 수가 다섯, 있거든요. 여섯, 일곱, 조금 더 강동 선수가 타이트하게 둔 것인데 네. 분명히 이쪽 젖힘은 기분이 좋아요. 이쪽 하변 부분에서는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는 돌인데 향후에 이런 데 붙여도 사실은 껄끄러워요. 지금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렇네요. 그러면 백이 흙을 잡은 쪽이 더 클까요? 30초. 여기요. 예. 하나, 둘, 셋, 넷, 글쎄요. 지금 다섯, 당장 잡아야 여섯, 되는 돌이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가 좀 아픈 자리가 남아 있어서 네. 박영 선수는 여기 패를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뭐 이 바꿔치기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AI는 흙 쪽이 더 잘 됐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흙이 좀 괜찮았던 포석이니까요. 이 바꿔치기의 득실은 뭐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30초. 너무 좀 하나, 둘, 기분 좋은 셋, 형태로 집이 넷, 났어요. 다섯, 여섯, 일곱, 거의 따는 것도 흙 걸리고요. 아홉, 거의 30집이 났거든요. 이 부분에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봅니다. 네, 여기를 끊으면 이제 여기 끊고 나서 막아서 정리를 시키겠다라는 뜻인데 네. 이거는 이제 박영 선수의 바램이고요. 이러면 살려나갈 수 있지 않나요? 네, 살려나올 수는 있어요. 살려나올 수 있는데 살려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호구는 단수를 맞았을 때 괴롭고 느는 것은 여기 젖혀서 이었을 때 이쪽 차단과 여기 차단이 노출돼요. 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백은 물론 살려나올 수는 있지만 둘, 사서 고생하는 듯한 느낌이 네.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간을 보내는 쪽을 남았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차라리 여기 이런데 그냥 젖히고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두터워지는 순간에 이 패가 꽤 강력해지거든요. 네. 이쪽에 이제 팩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진행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조금 템포가 빠릅니다. 지금 이쪽은. 그럼 둔 이상은 좀 진행을 더 시켜야 될까요? 네, 여기 빵 따내서 지켜버리면은 30초. 너무 깔끔해지잖아요. 네. 셋, 넷, 다섯, 아, 여섯, 약간 껄끄러워요. 네, 지금. 여덟, 아홉, 아, 살리자니 이어지고요. 다음 획마가 없고 손빼자니 빵 따냄이 보이니까 이은 건데 어쩔 수 없이 네. 드는 선택이에요 지금. 근데 끊어서 두었을 때 이쪽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팩감은 있으니까요. 여기라도 이렇게 패를 이겨서 이쪽이라도 최대한 만들어야지 기존의 흑의 실리를 좀 앞서 나가거나 비슷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우변 쪽을 조금 더 진행을 시키는데요. 붙이는 데까지 안 가네요. 네, 여기까지요. 된다면 근데- 더 드릴 것 같은데. 네, 뭐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막 돼도 사실 흙이 두터워지는 순간 오히려 흙이 이쪽 살리자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용기가 안 났던 것이고요. 근데 점점 여기가 교환이 되면 될수록 흙이 깔끔해지고 팩감이 적어지는 느낌이라서 박영호 선수는 분명히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지금. 근데 좀 바빠요. 여기 하변도 뭔가 백이 얇고 현재 기본적인 실리는 부족하니까 여기 펜은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 둘, 박영호 선수가 바쁜 바둑이 됐어요. 넷, 팩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나중에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두고 사는 정도는 글쎄 여기 패도 사실 꽤 큰 패라서 뭐 사실은 여기서 들여다놓은 팩감 쓰는 것과 젖히고 날짜가는 것과의 차이는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패도 아직 들어갈 자신이 없는 30초.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둘, 셋,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한 네. 느낌이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히려 그쪽이요. 그 정도인가요? 물론 이 자리를 두고 있는다면 이제 또 살려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활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부담 없이 패싸움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흙은 어떤 건가요? 흙도 부담이 덜한 걸까요? 왜냐면 이제 패를 졌을 때 두고 나서 이어서 해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뭔가 이쪽을 통한 좀 활용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30초.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막고 셋, 넷, 다섯, 젖힌다면 여섯, 뭐 이런 교환을 하고요.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지 막는다면은 이 사는 형태가 나오겠죠. 네. 일단은 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백도 이곳을 두면서 집을 좀 얻어냈고요. 그래도 AI 승부 예측은 좀 기울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른에서 예순이 나 있습니다. 예순. 백집은 여기가 30초. 하나, 둘, 셋, 여기 서른. 넷, 다섯, 그러니까 지금 여섯, 여기는 사실은 백이 여덟, 누구 집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집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자리라서 흑에게는 중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 가능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박영호 선수는 이 패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을 좀 온전히 살려준다면 확실히 지금 집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강등훈 선수는 자체 패감. 그러니까 이렇게 패를 했다는 것은 30초. 되게 좀 부담은 줄지만 지금처럼 또 자체 패감이 또 나오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아두어야겠고요. 네. 패감이 우화에서 나올까요? 네, 우아 패감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들여다본다면 보통이겠죠? 이 정도면은 이제 한 패. 한 패 글쎄 여기가 좀 악수라서 될... 오히려 두텁게 가나요? 네, 그냥 좀 패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데 물론 흑기 여기서 이렇게 있는다고 확실히 사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입구자 당한다면 막아도 치중을 가고요. 네. 쪽 막는다면 완승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훈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 한 수로 완승할 수 없는 형태라면은 먼저 두텁게 정리를 하고 나서 패싸움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셋, 넷, 다섯, 그래도 패감이 또 없어서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해요. 아홉. 네, 오히려 강정훈 선수가 서로 이쪽을 좀 가볍게 보는 느낌이 있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하변이 또 가치가 있다, 하변이 더 중요한 자리다라고 두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변도 젖히는 정도가 아니라 붙이는 것까지 가능하군요. 네, 지금은 주의가 두텁기 때문에 백이 늘고 싸우는 것은 이건 백이 부담이죠. 30초. 오히려 흑에게 뚫리는 이곳이 훨씬 더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어야 하고요. 이제 중앙 막나요? 네, 이제 막아갈 수가 있겠어요. 끊는다면 단수를 치고 나서 있는 싸움이 되겠고요. 이거는 백도 이제 치받아서 이런 식으로 찔러 나오는 전투가 예상이 됩니다. 백 입장에서도 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고 30초.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전투가 되겠네요. 셋, 넷, 그 전투가 싫다면 강동현 선수가 여기서 스톱이 있어요. 여덟, 아홉. 네, 지금 이쪽을 따내면서 네, 이쪽 패에 대한 부담을 좀 줄였고 다음에 재차격이 든다면 이제는 완승이죠. 박영 선수가 이쪽 늘어든다면 두터운데 네. 글쎄요, 지금 집이 30초. 부족한 상황이라서 셋, 정수는 이수가 정수일 것 같은데 여섯, 좀 뒤쪽으로 좀 버티나요? 여덟, 아홉. 아, 버티는 쪽으로 가네요. 왜냐면 집이 3-3이군요. 네, 집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 늘고 귀를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베개 되는 순간에 뭐 붙이고 끊는다든지 그냥 3-3을 판다든지 하더라도 귀는 빼앗기니까 그럼 부족한 그 실리 차이를 극복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하고 3-3으로 지켰고요. 30초. 하나, 둘, 아래 한 점은 네.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섯, 네, 뭐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덟, 아홉. 굳이 움직이질 않네요. 네, 이쪽에 대한 안정이 이제 완료가 된다면 나중에 오히려 찝어서 끊는 약점을 노릴 수가 있겠네요. 이돌이 오면서 축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뭐 안정이 되면 뚫어봤자죠. 네, 그리고 강대훈 선수는 이렇게 따낸다면은 저침이 있으니까 둘, 셋, 이거 백이 이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지금의 패는 그래도 가치가 좀 커졌습니다. 흑이 패감이 있나요? 근데 흑으로서 좀 아직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아. 패라서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뒀다는 거는 혹시 자체로 조금 아까운 교환이긴 하거든요. 여기에 칠 생각도 있나요 혹시? 있는 것은
이거는 백이 안 되죠. 여기를 네. 막히는 순간에 상당히 괴로운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은 따거나 나가거나. 네, 여기 일단 따야 되죠. 따야 되는데 흙이 팩감만 있다면 따내고 30초. 이 패를 해소하는 것이 선수예요. 셋, 어차피 받아야 됩니다. 따내는 순간 받아야 다섯. 되니까 여섯, 일곱, 여덟. 그런 식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강등훈 선수의 생각입니다. 박영원 선수가 이제 딴 건 모르겠지만 여기 올 수 있으면 글쎄 여기도 아직은 이렇게 잡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이 한 점만 포획할 수 있다면 갑자기 이쪽을 집으로 앉혀주고 있었는데 네. 꽤 큰 실리가 나죠. 25집이 나니까 30초. 집으로는 많이 출격할 수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많이 아껴뒀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치고요. 먼저 딸 때 이때 이어서 팩감을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시 따내면은 한 패를 벌었죠. 있는 수를 팩감으로 썼으니까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뭐 만패불청한다면 강대훈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나오겠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여기 네. 단수 있다가 여기 따내는 여섯, 것이 두렵진 여섯. 않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이쪽을 따냈네요. 이거는 이제 이어준다면 뭐 그 자체로 만족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고 잊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환원이 된다. 그 생각이죠. 글쎄요, 박영원 선수가 이쪽 제압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까요? 지금 일이 30초. 하나, 가능할까요? 둘, 셋, 넷, 약간 좀 신경 쓰이는 게 이제 네.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일곱, 늘어서까지 들 여덟, 수가 있기 때문에 아홉. 약간 좀 겁이 나요. 못 갔고요. 그래서 지켜둔 것이고 여기서 흙은 따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살리는 네. 선택을 하는 것이 손을 돌릴 수가 있죠. 네, 근데 흙 형태는 만약에 백이 따내면 못 살아 있는 건가요? 뭐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공격당할 돌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구자 가면은 30초. 사실 여기 저침도 좀 신경이 쓰이니까 셋, 백이 네. 뭐 강력하게 두기도 다섯. 쉽진 않아요. 여섯, 일곱, 따내는 건 좀 느려 보입니다. 아홉. 네, 나가요. 네, 응수를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로 우세하다면은 깔끔하긴 한데 이건 추격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또 상대가 또 박영훈 선수니까요. 백도 거의 예순이 납니다. 백도. 음. 그다음 여기가 예순이고 여기가 그거니까 조금은 그래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거는, 살려 나갑니다. 이제 장담할 수 없는 형세가 됩니다. 뭐 앞설 수 있을 때 확실히 앞서는 게 좋겠죠. 네. 여기는 흙이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서 오히려 여기 막는 것과 이쪽에 대한 압박을 이제 맛보기 하고 있어요. 당연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뭔가 백도 양쪽을 닫으면 좋은데 아홉. 그래서 그 순가요. 기대기 전법 나옵니다. 네, 지금은 딱 맛보기에 걸려 있어서 그것을 좀 탈피할 필요성이 있는 장면인데 그것을 이 붙임으로써 박영 선수는 이제 타게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선수를 과연 뽑을 수 있을까요? 2단을 젖혀야 되나요? 네, 젖힌다면 이제 하나 끊어두고요. 있거나 는다면 늘어볼까요? 있는 게 좀 낫겠네요. 잡을 때 단수를 치고요. 딸 때 이곳을 막는다면 이거 너무 시커매졌는데요. 지금. 하나, 둘, 막히는 순간 여기 되게 사활도 신경 써야 돼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보통의 맥은 2단인데 네. 끊고 이었을 때 과연 어떤 대처가 있을까요? 중앙 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인데 근데 여기 잡는 것보단 나 보입니다. 잡는 것은 너무 쉽게 안 좋아서 씌우면은 아래 못 잡을까요? 이렇게요? 날일자로. 네. 이렇게 막는다면 뭐 치받거나 이어야 되죠. 하나, 치받아 둘. 볼까요? 셋, 네. 이게 아까 다섯, 저희 1부 때 봤던 여덟, 그 모양과 좀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타기가 된다는 뜻이죠. 오히려 아래로 갑니까? 더 쉽게 두네요. 지금 네. 백이 있는 게 선수가 아닌가요? 근데 이으면 손 뺄 생각이에요. 이으면 이제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제 끊고 나서 있고 뭐 잡아준다면 분란 없이 이제 막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분명히 박영호 선수도 이제 반발을 염두에 두었을 거란 말이죠. 네. 이제 그것이 싫어서 다섯, 여섯, 간명하게 둔 것이고요. 여덟, 사실 뭐 막을 수도 있지만 막는 것이 보통이지만 밀 수도 있어요. 밀어서 아예 그냥 이쪽이 다 선수니까 베개 뿌리를 뽑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좀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막는 자리와 이쪽 미는 자리. 둘 다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둘 다 가능해 보여서 밀어가네요. 네. 조금 더 현실적인 자리로 갔습니다. 그 중앙 단수는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나요? 여기요. 네. 받아줄 것 같아요. 혹시 그 한 방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통하나요? 이었을 때? 네. 아까부터 얘기하신 여기 거죠? 여기 네.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여기 꽂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근데 여전히 이 행마가 나와서 다섯, 이 한 점 정도는 내어줘요. 왜냐면 흑기 자세가 워낙 훌륭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내어주는군요. 네. 막아 주었고요. 박영호 선수가 많이 참네요 바둑이 오늘.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하변 정리 전에 좌변부터 두어갑니다. 자, 박영우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